자,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저는 지금 다음 주를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그 바람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도 들어오고 곧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이런 이제 그 시기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장에도 지금 맞바람이 좀 세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헤드윈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맞바람도 있고 뒷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헤드윈드, 우리가 증시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맞바람이 지금 몰아치기 시작한 증시인데 뒷바람이 뚫고 갈 수 있을까요? 뒷바람이라고 하면 우리 뭐 기업 실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좋은 우리나라가 특히 이 맞바람 매크로를 많이 뚫고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좀 이번 시간에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주말이면은 우리 시장 맨날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지난 미국에서 뭐 금요일 시장도 그렇게 막 싹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마이크론이 안 좋으면 우리 시장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오히려 다른 종목들하고 대비해서 그동안의 흐름하고 좀 반대로 그냥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 시장 주초에 조금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냅샷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5% 정도 빠졌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금리도 좀 같이 내려가가지고 좀 그나마 낫다. 유가가 이제 밑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가 좀 잡히는 이런 느낌이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떨어지면서 미국의 공포 탐욕 지수도 공포 영역에서 극단적 공포 영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 아직까지 항복은 나오지 않은 이제 극단적 공포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고 환율 원화엑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외국인 5일 기준으로 지금 16조에 달하는 누적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안 파는 것 같더니 다시 급하게 지금 또 팔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좀 살펴보는데 펀더멘탈하게는 아직까지도 기업 실적 상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 이제 포워드 PBR은 1.85배. 지난번에 우리가 2.01배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약간은 지금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뒷바람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앞바람은 좀 강해져서 뒷바람이 지금 앞바람 강한 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맞바람 3종 세트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팀쿡 발언하고 뭐 AI 쪽 캐펙스가 좀 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우려가 지금 들어오면서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수급도 외인 그리고 NPS 국민연금이죠. 이쪽에서 좋은 뉴스는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런 맞바람이 지금 들어오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일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챙겨서 나가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장 리스크오프 위험 회피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위험 회피 국면으로 가면 우리 시장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바람 3종 세트를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죠. 이제 놀이공원 가면은 롤러코스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롤러코스피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진동을 하는데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계속 이러면서 롤러코스피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거 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8%, 코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12% 이렇게 빠졌는데 이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주일 동안 10%나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예.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지금 시비가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다.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와서 또 이제 좀 안도를 하나 싶더니 또 금요일날 또 안 좋았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멀미가 나고 어질어질한 이런 롤러 코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애플하고 마이크론 각각의 이제 수장들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팀쿡입니다. 메모리 수급 상황 100년에 한 번 지금 있을 법한 대홍수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공급 이런 게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자기들은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될 지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산제이 CEO죠. 이쪽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구조적인 강세다. 수요가 지금 강하다. 그리고 메모리의 이 전략적 병목인데 이 공급 부족 이거 단기적인 현상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기들은 고객하고 장기 공급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하한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진 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뭐냐면은 메모리 공급 부족 그리고 가격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원가 충격의 피해자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강세의 수혜자입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느 쪽이죠? 마이크론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직도 이제 수혜자 쪽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제 가격 저항이 있을지 그게 앞으로 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헤드윈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특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오히려 웩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왜 저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 투자자들을 골탕을 먹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지금 상당히 변동성을 지금 관리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명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제일 밑에 녹색으로 코스닥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염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 지난 25년부터 절대로 한번 팔면 거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Don't look back.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나 해라 코스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코스닥이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돈 못 벌고 밸류에이션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시면서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익이라도 좀 잘 나면 좋겠습니다만 코스닥은 그렇지도 않고 밸류에이션도 비싸다. 그래서 더 지금 시장 조금 위축 국면에서 더 위태롭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국민연금 수급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131조 원이나 지금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까 15조 이렇게 제가 이제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누적으로 이렇게 쭉 제가 이제 구해놓는 이 5일짜리 이렇게 이제 누적인 건데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팔아 제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다시 현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덜어내고 하는데도 계속 외국인 지분율은 40% 초반에서 안 내려와요. 우리 시장이 그 정도로 지금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비중, SK 하이닉스의 비중은 안 내려옵니다. 다른 주식들이 더 많이 내려가요.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난번에 50%를 통과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0% 근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게 이 환율입니다. 파란 줄이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팔고 떠나면 떠나지 평소에는 말이죠. 이제 살 수가 없는 건데 최근에는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됐어요. 시장이 괜찮고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비중이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는 이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바뀐 이런 이제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우리 시장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되긴 됐는데 예전에 무슨 금융위기나 이런 때의 이제 환율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런 수급에 따른 지금 환율 요소 어쨌든 그러나 시장에는
안 좋은, 수급에는 안 좋은 이런 이제 환율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1,500원대 중반 환율이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 사실은 수출주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래서 수출주들한테는 괜찮지만은 내수 쪽에는 별로 좋을 게 없죠. 수입 물가 올라가고 또 뭐 내수도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는 맞바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리밸런싱 계속 연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리밸런싱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그게 50조냐 60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9천대니까 이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9천대니까 뭐 그 전략적이나 전술적 이런 거를 감안을 안 했을 때는 거의 뭐 74조 원 정도까지도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8,500대 코스피로 오면은 51조 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런 뭐 SAA나 TAA 이런 전략적 전술적 이 자본 배치를 갖다가 더 한다고 하면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포인트, 2%포인트 더 이제 버퍼를 가지고 가니까 이제 팔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줄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뭐 또다시 이 국내 투자 한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일부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을 뭐 죽어라 하면서 막 걷다가 팔 것 같지는 않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적은 아니고 일단은 뭐 우리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피치 못하게 지금 팔아내야 하는 이제 형국인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외국인들도 팔고 국민연금도 팔고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과연 그리고 ETF 자금들이 과연 이거를 다 받아낼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이제 매도세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게 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맞바람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뒷바람이죠. 뒷바람의 추진력이 이전까지는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럼 추진력이 계속 좋을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익의 상향 이런 거,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현상, 이런 게 이제 앞에서 불고 있는 저런 강한 맞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실적 상승세는 일단 계속되고 있다. 앞에서 제가 뭐 ROE나 영업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을 했습니다. 7월 7일날 이제 발표를 하죠. 뭐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만은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다행히 마이크론이 뭐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잘 나왔고, 뭐 매출 총이익률 보셨어요?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제조업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지금 그 마진율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가지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조차도 엄청나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제시됐다. 예, 이런 게 이제 뒤에서 부는 아주 좋은 바람인 거죠. 예, 그런 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유가 금리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밑으로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잡는, 특히 이제 유가는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금리도 뭐 고점 부분에서는 약간 내려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뒷바람으로 요 세 번째 있는 유가하고 금리 하락, 이런 것도 좀 쳐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을 안 한 호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력이 좀 살아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하고 마이크론하고 뭐 각 이제 최고 책임자들이 이렇게 언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메모리 가격 계속 올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추진력이 살아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익은 지난주 대비해서도 26년 또 올랐어요. 7조 올랐고 27년도 37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놓고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 보실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올라가는 게 뭐 1조에서 2조 요 정도밖에 26년, 27년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지금 계속 중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 잠정 실적 나옵니다만은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이익이 또 추가로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코스피를 살려낼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2분기 실적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뭐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면 한 70% 정도 뭐 평균으로 보나 그 맥스 최대치로 보나 이 정도 이제 기록을 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진 거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급여, 보너스에 대한 이제 충당금, 이거를 1Q 거를 2Q에 많이 쌓을 텐데, 이 지금 컨센서스, 하이닉스 63조, 삼성전자 86조 원의 컨센서스에 과연 충당금이 1Q, 2Q 다 들어와 있는 거냐? 아니냐?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고도 만약 이게 컨센서스 평균치를 갖다가 비트를 한다? 그러면 진짜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러면 시장이 다시 강하게 튈 수가 있다. 이런 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뭐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뭐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팀쿡한테도 도대체 이게 메모리 가격 올라가지고 못 해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품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마이크론이 끝내주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거예요. 몇 가지만 볼까요? 여기 GPM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그걸 보시면 84.9%입니다, 여러분. 예, 매출에서 제조원가 뺀 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84.9%예요. 여기서 조금 뭐 일반 관리비 뺀다고 해도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한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제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가이던스도 오른쪽에 보시면 컨센서스를 매출도 상회했고 영업이익도 계속 좋을 것 같다.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이번 직전 분기에 84.9%보다 1%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가이던스를 냈어요. 그렇게 잘 나온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은 출렁거렸습니다. 애플의 팀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메모리 가격이 높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주가가 출렁거렸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주는 시사점은 그런 거죠. 대단하다. 이 가격이 더 뭐 이 센 게 마진이 좋은 게 계속 이어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미반영된 호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바로 유가하고 금리의 하락입니다. 유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이제 잡아놨는데요. 최근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브렌트유도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란 종전 합의 뭐 이거 따라 가지고 좀 국제 유가는 급하게 많이 하향 안정화됐다. 물론 이제 뭐 주말에 또 서로 쌍방간에 또 뭐 공습이 있었다 이런 이제 뉴스는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뭐 또 지나가는 또 일과성 그런 이제 해프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부분은 이런 채권 수익률이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 금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할인율을 우리가 쓰는데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할인율이 낮아지면은 목표 주가, 뭐 타겟 코스피 지수대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예, 그 점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PBR 항상 뭐 제가 얘기할 때 사상 최고치고 여기 3 표준 편차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1.85배까지 와 있어요. 높죠. 지난번에 2.01배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PER은 여전히 낮다라는 거예요. 뭐 주가가 뭐 사람들은 뭐 10배 간다, 뭐 11배, 12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만 저는 뭐 거기에 완전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뭐 그 PER로 볼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지금 7.7배에 있습니다만은 뭐 다음 주에 약간 또 눌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실적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 저게 7.7배에서 위쪽이 아니라 밑쪽으로 잡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PBR, PER 뭐 볼 때 PBR로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물론 PER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만 너무 경도돼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대는 이 PBR에서 보여주듯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일 거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자, 타겟 이제 코스피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10배라고 하면은 1940 이 정도로 해서 한 지금 대비 30% 정도 상향 여력이 있는 거고, 9배 그러면 9840, 8배 그러면 8750이에요. 지금 이제 결국은 7.7배 예, 여기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요 원저리 어디에 이제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추가 상승 결국은 뭐 맞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실적 상향 요런 게 이제 결정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도 분위기 잡히는 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좀 결론을 내드리면은 지금 뒷바람이 이제까지 우리 시장을 9,000선까지 몰고 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맞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이런 이상한 상품 때문에 시장은 더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흔들리는 게 있죠. 아직 실적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프로즈 앤 콘스에서도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S7 이게 S가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S, SK 스퀘어 S 주식회사 지주사죠. 주 SK의 S 그래서 S7입니다. 이게 코스피 시청이 68%인데 이쪽에 이제 국한한 저는 전략을 이제 지난번에 프로즈 앤 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그리고 뭐 종종 관련돼 가지고 뭐 또 금리 내려가는 거기 수혜주 그런 쪽으로 좀 국한된 집중된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전략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